마석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안동욱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치르느라 고생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본 시험지를 그대로 입수해서 여러분들을 빙의해서 한번 풀어봤을 때 이번 시험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점검해본 결과 선생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될 거예요. 체감 난이도를 아주 쉬운 부분을 1, 아주 어려운 부분 맥시멈을 10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한 대략 6.5에서 7점 정도 요 정도의 요 정도 위치에 오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을 보면 시험이 어려웠다.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렵다라고 10점 또는 10점에 준하는 점수를 매기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었을 영역을 남겨둔 것이고요. 그래도 어려웠다. 어려웠다면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지문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빅스텝이라고 해놨는데 이 빅스텝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번에 3월 달에 학력평가에서 본 경제 지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응용한 문제에 빅스텝이 있었죠. 그게 바로 6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있었죠. 자, 계속 보시면 또 두 번째 어려운 이유, 낯선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쭉 시험 범위 안에서만 공부를 했고 시험 범위 안에서만 출제된 문제를 시험 보는 시간 그 안에 풀곤 했는데 이번에 처음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와서 열심히 시험 범위랍시고 공부했는데 공부하지 않은 그리고 처음 보는 작품이 두 작품이나 나왔죠. 소설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자, 그런데 낯선 문학 작품 그 다음에 뭐 16번 장르의 특성, 20번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닥 우리가 뭐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습이 덜 됐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한번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독서 지문에 대한 부담감인데 이것이 왜 어려웠는지를 잠깐만 살펴보죠. 잠깐 보시면 이게 6번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다. 이 빅스텝이라고 나왔죠? 빅스텝? 지문을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 합치고 외부 지문을 선생님께서 이게 나온다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이 내용은 이런 거야. 마치 사회 공부하듯이 내용을 암기해버리면 이런 문제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핵심을 찾아서 뽑아서 무엇이 나올지를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죠. 또 하나 보시면 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3.9점이라는 배점, 그 다음에 좀 길어 보이는 3.9점인데 에게 8번 문제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4.2점이나 줬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8번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마치 영어 문제처럼 접속부사 넣기,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는데 국어에서는 접속부사입니다. 이 접속부사를 넣는데 이런 4.2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점을 부여했어요. 이것은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로 내셨느냐면 외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저냥 맞고 좀 깊이 있게 이 내용을 내 흐름대로 내 버전대로 끌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 소수점 몇 점이라도 단 1점이라도 더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으셨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과 연결해서 왜 자꾸 틀리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낯선 문학 작품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 그 다음에 독서 지문에 대한 부담감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유를 항목화해서 1번, 2번 보죠. 첫 번째, 문학 개념을 이해했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문학 표현상의 특징, 가령 뭐 공감각적 심상, 뭐 시각적 심상, 뭐 수미상관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공부했는데 낯선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이것이 적용이 잘 안 된 거예요. 시험 끝나면 라고 하는 것들, 바로 라고 아쉬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마치 나는 공부를 덜 했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해와 응용력 부족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어려웠다면. 두 번째는 문법 얘기를 좀 처음 하게 되는데요. 문법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분석하는 연습이 좀만 더 됐더라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오히려 손으로 연습하는 게 어려웠겠죠. 그리고 좀 귀찮았겠죠. 근데 그걸 좀 덜 했더라면 아마 어려웠다. 좀 더 꾸준히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을 했다면 그나마
좀 할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많은 작품을 공부해야 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외부 작품을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역설적으로 외부 작품, 낯선 작품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끌고 오는 연습이 좀 역설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이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스텝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다라고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끊임없이 배워서 더 많은 작품 공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독서 지문인데 독해력이죠. 독해력을 그대로 해석하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죠. 10명 중에 8, 9은 읽고 이해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있는 거고요. 군계 일학처럼 10명 중에 그 단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읽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버전으로 이해해서 오히려 선택지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메모장 노트에다가 이럴 때는 이런 선택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 즉 핵심 찾아서 깊이 이해하는 독해력, 출제자의 눈으로 출제자가 되어서 깊이 있게 내용을 파고드는 능력, 우리가 그게 안 돼서 좀 많이 부족하고 힘듦을 느끼거든요. 그 벽을 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벽을 넘어서면 선생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깊은 독서, 어려운 독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늘이 무너질지언정 여러분들의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 그리고 선생님에게 의존하면서 의존도를 벗어나면서 점차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힘, 그게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자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고 다음 또 기말고사 리뷰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